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어제 이어서 좀 조정 나왔는데요. 뭐 장 막판에 또 이제 오후에는 그래도 밑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크게 빠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슈적으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암 정복 프로젝트죠. 캔서 문샷 프로젝트 관련된 모멘텀이 좀 크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은 뭐 최초로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보냈는데요.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될지 어쨌든 뭐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어떤 뭐 예산과 또 이제 에너지를 좀 집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행보는 뭐 바이오 업종에는 분명히 이제 좋은 어떤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장 한번 복귀해보면서 업종별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8% 조정받았고요. 코스닥은 0.25% 약세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뭐 약보합 정도니까요. 뭐 크게 부담 있는 그런 조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는 10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코스닥은 9.4조. 그래서 거래대금은 뭐 작진 않게 좀 나와줬다. 그러니까 장중에 거래는 좀 활발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빠졌다가 다시 또 그걸 물량을 받아내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등락이 이렇게 이제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했을 때는 거래대금도 뭐 예를 들면 코스닥이 뭐 7조다, 뭐 코스피도 뭐 한 8조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장중에. 그래서 활발한 손바뀜들을 좀 보여줬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등락률과 거래대금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 모두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한 200 종목 많았고 코스닥도 뭐 한 300 종목 넘게 하락 종목수가 많았던 약세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활발한 손바뀜과 또 차후에 또 상승할 종목들은 밑고래를 그리거나 또 양봉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런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도 반등이 좀 나오는 종목도 좀 크게 나와줬고, 또 이제 2차전지 업종도 오후에는 조금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약간 좀 수급이 큰 변동은 아니네요. 코스피 쪽에 외국인은 2,800억 순매도, 기관은 1,300억 순매도, 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각각 200억대, 700억대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뭐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수급 쪽 변동은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예수금은 51조 정도, 신용융 자산고 19조 정도,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 해외 증시, 이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장 초반에 조금 밀리긴 했어요. 1% 가까이 밀리긴 하다가 그래도 플러스로 돌려지는 양봉 전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됐고요. 홍콩이 1.7% 좀 빠졌고 대만이 0.5% 좀 빠졌고, 장중에는 좀 깊이 0.8%, 네, 1% 가까이 빠지다 그래도 밑꼬리를 대체적으로 다 그렸죠. 상해 증시는 0.4%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도 오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1선 부근에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21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되는 형태가 좀 전개됐고, 이 정도는 좀 조정을 일단락 짓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지 않았을까. 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확률이 좀 높은 구간에 왔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5일선은 지켜냈습니다. 도지 형태로 변동을 좀 줄이면서 5일선은 지켜내는 흐름으로 21선까지 안 내려왔죠. 그래서 건전한 조정 정도를 거쳤다. 2차전지 업종지수는 1.5% 정도 빠졌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좀 빠졌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IRA 법안이 또 이제 중국에 불리한데 그게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심리가 아마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 다 노이즈죠, 사실. 변화되는 건 없는데 어쨌든 뭐 미중 패권 전쟁이 뭐 지속되고 있고,
결국 이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지만 또 자신들 어떤 입지가, 지위가, 패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때리기는 뭐 멈출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신 최근 이제 향후 미래 기술 드립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지만 미국이 산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기축동화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첨단 산업을 미국이 쥐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 그리고 중국을 법제화해서 견제하는 부분은 사실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센티상이 이제 우려 나온 부분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노이즈, 일시적인 그런 뉴스나 재료 이런 거에 이제 저는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보다는 좀 빠지긴 했지만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뭐 지수 정도 0.4% 정도 빠진 것 같고, 반도체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밑골이 장 초반에 좀 빠졌습니다. 1.7% 지수가 이제 업종 지수가 1.7% 빠지다가 쭉 끌어올려지면서 거의 한 1% 상승하면서 마감됐네요. 그리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 뭐 인터넷 플랫폼 쪽, 이런 쪽은 인터넷 플랫폼 쪽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됐고, 오늘 디지털 컨텐츠 게임이죠. 게임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어쨌든 뭐 시장이 크게 부담스럽진 않는 그런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보면 오늘 삼성전자도 좀 빠졌죠. 2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플러스로 돌려세웠고, LG엔솔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블록딜 관련된 부분이 작용하면서 어제 이제 한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오늘 장 초반 빠지다가 그래도 돌려세우는 형태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급등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면서 어제 조정폭이 좀 컸는데요.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전개됐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1, 2, 3위는 안 빠졌지만 그 아랫단으로는 거의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에 좀 뭐 중우장대한 쪽이 있죠. 시클리크라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한화오션 뭐 이런 쪽이 이 틈새에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칼, 이런 시클리컬한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근데 크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커버하거나 이제 관심을 두진 않죠. 결국 이제 주식은 성장의 업종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짜야지만 어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아이덴티티죠. 자신의 어떤 기준이나 철학을 그냥 올라가는 거 다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기준이 없고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의 컨셉, 어떤 큰 그림의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추격 매수, 그리고 내 거보다 저게 더 가니까 저걸로 갈아타야지 막 이런 기준 없는 어떤 충동적이고 그런 투자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을 가지는 게 우선되는 것이다. 요걸 이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코스닥 지수 쪽에서는요, 오늘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뭐 LNF까지 시총 상위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은 다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뭐 셀트론 헬스케어나 셀트론 제약도 2%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바이오 쪽 HLB도 2% 조정을 좀 받았네요. 알테오젠도 4% 조정받았고, 뭐 등락이 뭐 들쑥날쑥인 것 같고, 어쨌든 루닛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결국 이제 루닛이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이유가 나온 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결국 이제 이런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가 나온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무시하니 뭔지부터 체크해보죠.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암정복 프로젝트 이 캔서 문사시는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담당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걸 또 강력하게 추진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죠. 뭐 아드님도 이제 그 뇌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암정복에 대한 뭐 부분을 더 크게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암 정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서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를 제정하면서 25년 안에 암 관련된 사망률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래서 인류의 이제 뭐 난제죠. 암 정복이라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부분을 시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캔서 문샷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모든 국민의 의료 기본권 확대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 정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때도 이제 10억 달러 예산 투입해서 요 이제 정책을 시행했고 결국은 이제 총괄 지휘하는 그런 부분들로 뭐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 바이오 제조 기반 강화 등에 20억 달러 투자하면서 암 정복 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인력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예, 보건첨단연구계획청 뭐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인력과 내각을 이제 만드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로 약 30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제 국내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보건, 농업, 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총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이제 초기 이제 참여자로 이제 루닛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여기 보시면 뭐 엄청난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루닛이 여기 있죠. 뭐 인텔 같은 뭐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요.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있고, 뭐 바이오 쪽에 이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성장의 어떤 가도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92개 창립 멤버로 루닛이 포함됐다는 거죠. 캔서 X는 캔서 문샷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공 민간 협력체로 이제 백악관에서 승인한 이제 공식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슨, 뭐 다케다, 아스트라제네카, 제넨텍 등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있고, 또 헬스케어 기업, 또 의료기관, 그리고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은 또 뭐 AI라든지 또 데이터 이런 쪽에 이제 플랫폼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루닛은 이제 역시나 이제 암 진단이잖아요. 면역암제 개발을 위한 AI 바이오마커 기술을 높게 평가받아서 지난 4월 말 캔서X 측으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루닛이 상장할 때부터 이제 꾸준히 커버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업 내용 뭐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기업은 그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시각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판독 보조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 영상 쪽에 이제 AI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딥러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인정받아서 가던트 헬스가 지분 투자할 정도의 이제 액제생금 1위 기업, 그 회사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할 정도의 또 이제 성과를 이제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또 찾아내는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이제 항암 영역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인 루닉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암 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인 루닉 스코프, 여기 이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새로운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발견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가던트 헬스가 아마 유통하고 이렇게 또 확장시키는데 이제 선두에 나서서 해주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혈맹을 맺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루닛이 사실 국내에서는 매출 비중이 낮아요. 11%, 해외가 거의 뭐 90%. 그래서
국내보단 해외에서 조금 더 이제 성과 인지도를 쌓아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캔서 문샷 참여하는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 또 성장에 대한 포텐셜이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루닛의 강세가 바이오 쪽에서도 뭐 AI 쪽으로 강세를 같이 이끌 수밖에 없었죠. 뷰노 같은 기업이 또 17%. 이게 보면 이게 루닛 상승에 같이 편승해서 움직인 거죠. 예. 누군가 끌어올린 거죠, 이건.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야, 뷰노의 전망 좋다, 이게 아닙니다. 루닛의 같이 편승해서 이제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곧 이제 요전 이제 루닛이 올라온 이유가 나왔죠. 그 이유가 나온 시점에서 동반해서 같이 상승했던 뷰노 같은 기업도 거래량 터지고 장대 항공 나오죠. 이런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뛰어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물량 투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겁니다. 딥노이드 같은 기업도 보시면 8%. 이런 거는 이제 후발주죠. 그래서 어쨌든 뷰노하고 이제 루닛이 이제 AI 이제 쪽으로 이제 선두로 이제 움직였는데,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점 위치가 된 거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로노이가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장 끝나고 오늘 6%, 장중에 11%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총의 한 10%의 유중이니까 뭐 적진 않은 수준이지만, 최대 주주가 빚을 내 가지고 180억을 전량 이제 다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최대 주주가 그 락업이 됐죠, 보통. 예, 신규 상장한 지 지금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걸 담보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거래소 측에서도 이제 이례적인 어떤 그 액션을 취해 준 건데, 그만큼 회사도 이제 보로네이 이제 임상의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로네이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에 전량 사용할 예정이다 하면서, 요거 지금 굉장히 가능성 높죠. 이상만 돼도 이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GBC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금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본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400억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임상 위해서는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이제 이렇게 조달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임상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가 빚까지 내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게 오늘 시장의 좀 반응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오늘 뭐 바이오 쪽 뭐 일부 종목들은 좀 좋은 모습을 띈 것 같고요. 뭐 사이토진이라든지, 이것도 암 진단 쪽이죠. 엔케맥스 같은 또 항암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오늘 플러스 수급이 좀 들어왔고, 에이플바이오도 3% 상승, 그리고 에쿨론도 1.7%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브리지바이오 테라포틱스는 최근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 쪽으로는 뭐 루닛의 강세 흐름이 좀 의미 있는, 또 이제 보로노이의 어떤 상승이 좀 의미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은 최근에 이제 뭐 Y시킴 같은 거 바닥권 다지는 패턴, 이런 것들 좀 나온 것 같고요. TFE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신고가로 이제 하한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또 전고점 내지는 신고가 부근 위치로 올려 세워 있으면 이게 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거. BCNC 같은 기업도 이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뭐 추세적으로 안 좋으면 사실 뭐 업종의 전체 종목이 빠지거나 하는데, 지금 보면 뭐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추세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는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중요한 이슈면서 뭐 호재죠. 예, 좀 추세적인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또 항암제 영역에 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
좀 중우장대한 쪽으로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현대로템, 뭐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조금 시끌시끌하게 관심권에 별로 없었던 종목인데, 하여튼 방산주 이런 쪽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롯데케미칼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래프톤이 밑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띄고 있죠. NC소프트도 이제 게임 업종도 바닥을, NC소프트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신작 테스트가 부진했다 라는 어떤 내용이 좀 있네요. NC는 뭐 이게 저점을 하향 이탈하면 이게 사실 좀 좋진 않죠. 저점을 지키거나 저점을 높이는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NC소프트는 그다지 메리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넘어오면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뭐 반도체 쪽이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좀 많이 보이네요. 루트로닉, 그리고 뭐 이오플로우, 한스바이오메도, 디오, NK맥스, LNC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바이오 쪽의 수급이 상대로 좀 좋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별 흐름은 각자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부담 없는 장세 흐름.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의 센티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또 이제 차후에 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은 차곡차곡 또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비도 오고 뭐 그게 좀 흐린데요. 다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